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그 코너 전에 잠깐 짬내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중국 양회 기대감에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런던 이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 카파라고 하는데요. 한 2% 좀 안 되게 1.63%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회를 통해 가지고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을 또 이 비철 금속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내용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양자 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이 내일 출시가 되는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3, 40대 남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신다 그러네요. 뭔가 보완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와 매칭을 시켜서 애널리스트 코너를 가보도록 하죠. 시청자분께 가장 인기가 있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제일 많다고 해야 되겠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통신미디어 애널리스트입니다. 한상욱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기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통신 오늘 타이틀이 해묵은 이슈들과의 안녕, 작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묵은 김치 같은 경우는 좋지만 통신의 묵은 재료들은 좋지가 않군요. 네, 뭐 기대감을 모았던 부분들이 해소가 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요금 인가제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결국에는 통신 사업자들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뭐 전 세계가 다 디지털화되는 비대면, 언택트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중요성이 매우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모바일 사용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에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과거에 썼던 것들은 사실 텍스트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 뭐 카카오톡 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했고, 엄지족.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왓츠앱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도시가 봉쇄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면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들이 이용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영상 중심의 SNS 이용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텍스트보다는 동영상이 트래픽을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빨리 보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부담 가치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부분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뭐 하나의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EBS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이 됐었죠. 네. 그래서 뭐 수업을 대체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초기 같은 경우에는 EBS의 서버가 이제 다운이 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이 온라인 교육 많이 활성화되는데 번외 얘기지만 일본은 좀 초반에 그 정책이 좀 혼선이 있었는지 선생님은 환상에 갇혀 있고 애들은 이렇게 모아놨고 코로나19 네, 때문에 맞습니다. 비접촉해야 된다고 그 영상 한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네, 좀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교육의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열기가 높기 네, 때문에 워낙 중요하죠. 잘 진행이 좀 지금 되고 있고 자 이처럼 이제 대면을 화상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해져서 네트워크 트래픽이라고 하는 영상에 이제 막 데이터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망 중립성, 망 공용성 뭐 이렇게 표현됩니까? 이런 논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망 중립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게 이제 차별 없이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 됐든 사람들이 뭐 깨톡이라고 하는 네. 혹은 유튜브를 보든 모든 것들이 동등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EBS의 교육 콘텐츠를 보기 위한 학생들이 몰렸고 그런 부분에서의 서버가 다운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의 트래픽을 낮추고 교육에서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트래픽을 좀 확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망중립성이라는 정책 때문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되고 거기까지?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넷플릭스랑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했었고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해상도 자체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망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자기들의 그 데이터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미? 네트워크 자체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고속도로에서 넷플릭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 트래픽을 엄청나게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다른 차들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어떻게 해서든 도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와 유튜브라는 자동차가 속도를 좀 낮추고 천천히 가겠다. 우리는 한 차선만 이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그리고 통신 사업자가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망중립성을 폐지해야지만 이것들이 시연이 될 수 있게 되는 어제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명 그 뭐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방지법 네. 이런 게 통과가 됐군요. 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CP, 그러니까 글로벌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국내 CP들과의 차별을 역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었냐라고 하면 이망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CP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망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CP들한테는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근 이제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조금 이제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통신 사업자의 좀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기업 뭐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기업 좀 이따 나옵니다. 저희 코너가 50분에 끝나니까 47분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기업이 왜 그래서 각광을 받는지 이제 근거를 쭉 설명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논리에 또 명확하고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뎁스 있게 깊이 있게 보는 거니까. 자, 망 중립성 폐기 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가 네트워크 슬라이싱. 용어들은 어렵네. 네, 뭐 어렵긴 합니다. 어떤 영어로 개념이에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내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일명 급행 차선입니다. 아까 잠깐 해주셨다. 네, 급행 차선을 이용하게 되면 돈을 더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급행 차선을 이용할 사람들한테 돈을 더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전용선을 하나 빼주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용어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네.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쪼개서 다양한 이제 슬라이싱해서 다양한 선로가 만들어진다라고 봐주시면은 이해하기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아까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것이 되는 순간 차별이 생기는 것이죠. 뭐 앞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응답 속도 그리고 끊김이 있으면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 나면 네, 사고가 났을 때 목숨 인명 가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력이 부족할 때 제조 공장부터 전기를 좀 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냥 단순한 전화 통화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당장 생존과 관련 물론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큰 네. 타격이겠지만 공익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의미에서 그래서. 후순위 쪽으로 밀리고. 네, 공공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결국에는 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메뉴가 여러 개가 또 네, 맞습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것처럼. 하여튼 뭐 이해를 하려니까 조금 저도 이게 어렵긴 해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못 하고 지금 받아가지고. 네. 자, 어제 국회에서 통신요금 인가 제도가 30년 만에 또 폐지됐다 그러는데 무엇이 또 달라지게 되고 통신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요금 인가제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고 있던 게 1위 사업자였습니다. SK텔레콤이 규제를 받던 부분이었는데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 네, 시장 지배력이 높았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였냐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법안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SK텔레콤이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저가의 요금제를 내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만들었던 법안이었거든요. 막 낮추지 마라. 네, 낮춰서 시장을 다 장악할까봐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의 시장을 보게 되면 SK텔레콤의 점유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네. SK텔레콤의 요금 인가제 때문에 KT와 LG U+가 SK텔레콤이 내는 요금제를 항상 따라하고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통 3사들의 요금제가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조금 경쟁으로만 이어졌었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제가 이제 다양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1위 사업자가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요금제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부분들은 뭐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맞춤형 요금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최근에 뭐 5G가 출시가 됐습니다만 뭐 가입자가 늘고 있지 않다. 네. 요금제는 비싼데 체감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달라진 때문에 게 없어. 뭐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5G를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5G 요금제에 있어서 요금이 LTE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보게 된다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통신 사업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이슈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금 문제를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이 기기를 바꾸게 되면 보통 2년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통신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이슈가 있었군요. 자, 국내 5G의 순증 가입자 규모 증가 폭은 잠시 주춤하고 있다. 뭐 코로나19 때문일 것 네,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고요.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주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LTE에선 5G로 뭔가 기기가 교체된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달라진 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요금제는 좀 자꾸 들썩거리고 복잡하고. 네, 체감하는 게 없었죠. 네.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4분기는 또 단말기가 없었습니다. 아. 네, 아이폰이 LTE 전용 모델로 나왔었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자들 자체가 5G보다는 LTE 쪽으로 좀 집중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단말기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러네요. 앞서 요금제들도 얘기를 드렸지만 60만 원대 네, 중저가이면 뭐라 60만 그러는데 원대죠. 프리미엄 폰도 아니고 중간에 프리미엄 폰을 가장한 그 네. 무슨 폰이라고 하던데. 내가 네, 들어서 그런 게 까먹었어요. 나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요금제 부분에 있어서도 중저가 요금제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단말기에 맞는 요금제들이 나온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앞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모델이 5G로 안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5G 단말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애플 유저들이 다시 5G로 갈아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와 무리해서 매칭을 시키자면 그렇긴 합니다만 이 웨어러블과 약간 그 헬스케어, 비대면 뭐 진단 뭐 이렇게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는데 네. 원격 의료라는 것은 용어가 이제 이해타산 관계에 있는 집단과 또 어그러져서 근데 이 손목형 시계를 통해 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통신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각 통신사마다 그 디바이스마다 이렇게 착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애플도 맞습니다.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차고 있으면은 심전도 측정을 하는 그것을 또 뭐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던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IoT 기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단말기 수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죠. 뭐 핸드폰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 인구가 정체되는데 늘겠어.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겠지만 PQ라고 하는 물량이냐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 Q 자체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있어서도 통신 사업자들한테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통신 사업자도 가만히 안 있는다. 소비자의 구매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공급한다. 네,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는 단순하게 네트워크만 좋아요.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을 지금 통신 물론 대충은 다 뭐 그리프도 나오긴 하는데. 네. 요거 여쭤보고 하나 돌발적으로 여쭤봐야겠다. 일단 요거 들어보고 통신 사업자 중에 탑픽. 뭐. 네, SK텔레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LG U+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LG U+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에서 봤을 때 5G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상회하고 있다. 결국에는 5G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선 매출 비중이 이통 3사 중에 가장 높다. 결국에는 무선 쪽에서의 이익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LG U+가 상대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 언택트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IPTV나 VOD의 이용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었고요. 네. LG 헬로비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디어 부분에서의 성장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측면에서 CF도 볼 요즘 수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뭐 뭘 통하면은 뭐 어쩌고 하는데 이제
LG 플러스만 한다. 막 그런 네, CF.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특히 네. 교육용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또 계속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적으로 알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르프. 네, 알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자당 이용 요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우려할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1분기에서 이미 실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비용 통제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앞서도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5G에 대한 올해 캐펙스 투자 자체가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게 된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 완전한 재택근무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 올해 내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림들로 장기적인 추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 있다라고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를 탑픽으로. 자, 지금 눈여겨보는 기사 중에 혹시 이제 뭐 일 때문에 많이 그러시는 골프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골프가 이제 또 대중적인 운동이 되다 보니까 5G 사물 인터넷으로 골프장의 홀컵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을 한다. 이 기사가 지금 딱 네네. 보이길래. 스포츠에서 가장 5G가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골프 공에다가 뭘 넣어갖고 공 찾기 좀 편하게 이렇게 건 없나? 그건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없어요. 네, IoT 기기가 들어가게 되면 골프 공의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어려울 있습니다. 거구나. 때려야 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스포츠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선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꼭 중계해주는 선수만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위치는 여기가 아닌데, 네,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5G를 이용하면 이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의 이제 채널로서 다양한 이제 트래픽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네. 내가 선별해서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의 채널만, 하나의 화면만을 제공해주면 뭐 지금도 충분하지만 내가 한 10개 중에 나는 이걸 골라볼 거야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10개가 한 번에 송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5G가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5G의 뭐 통신사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게 되면 스포츠 그리고 라이브 공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요가 더 늘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잘 들었습니다. 통신 관련된 이슈를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통신미디어 애널리스트 한상웅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